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 배우게 될까요? 혹시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하여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버스를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버스를 이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다 같이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봅시다. 좋아요. 잘 읽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버스를 타려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몇 번 버스를 타고 또 몇 분이 걸리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활동은 정보통신으로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가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인터넷으로 출발지에서 도착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순천역에서 순천선해학교로 가는 정보를 찾아볼 거예요. 크롬, 엣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많은 인터넷 프로그램 중에서 오늘은 인터넷 프로그램을 사용해 볼게요. 인터넷을 켰더니 네이버 사이트가 나왔네요. 윗부분에 여기 검색창에 순천선해학교를 검색합니다. 위에 있는 탭 중에서 지도를 찾아 클릭합니다. 그럼 순천선해학교 주소가 나오는데 이것을 도착지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출발지 부분에 순천역을 검색하여 길찾기 탭을 클릭합니다. 그럼 버스, 지하철,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정보를 살펴봅시다.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총 4가지로 다양하게 나오네요. 맨 위에 나오는 59번 버스를 타고 12개 정류장을 거치는 이 방법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방법은 27분이 소요되네요. 56번을 타고 조례 대림아파트에서 하차하는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은 19분이 소요되므로 가장 짧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26개의 정류장을 거쳐야 해요. 그럼 지도를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순천역 서측에서 승차하여 12개 정류장을 거쳐 주공 6, 7차에서 하차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순천역 서측에서 승차하여 조례 대림아파트에서 하차하네요.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봅시다. 다음은 다음 사이트에서 찾아볼까요? 인터넷에서 다음 사이트로 검색하여 이동해 봅시다.
검색창에 순천선해학교를 검색합니다. 통합 검색 옆에 있는 지도 탭을 클릭합니다. 순천선해학교를 도착지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지에는 순천역을 검색하여 순천역을 출발지로 설정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순천역 서측 정류장에서 승차하는 방법입니다. 순천역 서측 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승차를 하고 12개 정류장을 거쳐서 주공 6, 7차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방법입니다. 총 25분이 소요되네요. 두 번째 방법은 순천역 서측에서 승차하여 56번 버스를 타고 조례 대림아파트에서 하차하는 방법입니다. 하차하여 순천 선해학교까지는 도보로 이동합니다. 총 24분이 소요되네요. 이렇게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비교해 봅니다. 도보로는 총 몇 분을 이동하는지, 환승은 하는지, 정류장은 몇 개를 이동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렇게 정보를 찾아 다양한 방법을 비교하여 그 중에서 제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순천역에서 순천선해학교로 버스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알겠나요? 다음은 휴대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버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구글 플레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검색해요.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다음은 정류장 이름을 검색합니다. 순천역 서측에서 탑승할 예정이므로 순천역 서측을 검색합니다. 그럼 내가 타고 싶은 버스가 몇 분 후 도착인지 알 수 있어요. 59번 버스는 8분 후에 도착 예정이네요. 이렇게 휴대폰을 사용하여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알면 버스를 더 잘 기다릴 수 있겠죠? 두 번째 활동으로는 버스 이용 예절을 알아볼 거예요. 같이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번, 자리에 앉을 때는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앉습니다. 2번, 좌석이 없을 때는 손잡이를 잡고 바르게 섭니다. 3번, 꼭 통화를 해야 할 경우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4번,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하거나 벨소리를 작게 합니다. 5번, 출입구나 통로에 짐을 놓거나 혼자 공간을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6번, 버스 창문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올바른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비교해 봅시다.
어떤 점이 잘한 행동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맞아요. 자리에 앉을 때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앉아야 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잘 보세요. 어떤 점이 잘못된 행동일까요?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맞아요. 자리에 앉았는데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어요.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여보세요? 뭐 하고 있어? 영화 보러 가자고? 무슨 영화? 그래. 어떤 점이 잘못된 행동일까요? 그래요. 꼭 통화를 해야 할 경우 작은 소리로 해야 하는데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며 주변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죠. 잘했어요. 다음 동영상을 봅시다. 어떤 점이 잘못된 행동일까요? 모두 찾았나요? 출입구나 통로에 짐을 놓거나 혼자 공간을 독차지하지 않아야 하는데 통로에 큰 가방을 두고 공간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잘 이야기했어요. 자, 다음 동영상은 어떤가요? 어떤 점이 잘못되었나요? 이것은 쉬웠죠? 버스 창문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고 있어요. 버스 창문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면 몹시 위험해요. 잘했어요. 두 번째 활동에서는 버스 이용 예절을 알아보고 우리가 동영상을 함께 보며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모두 버스 이용 예절을 잘 기억하면서 버스를 이용해 봅시다. 세 번째 버스 이용 꿀팁은 버스카드 사용하는 것이에요. 버스는 승차할 때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맞아요. 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버스카드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버스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면 할인이 된답니다. 버스카드는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버스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버스카드의 디자인은 다양하고 고를 수 있어요. 버스카드 안에 저금통처럼 돈을 미리 담아두는 것을 충전한다고 해요. 버스카드 충전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할인이 되니까 우리 모두 버스카드를 사용해 보도록 해요. 네 번째 버스를 이용하는 꿀팁은 환승하는 방법 알기예요. 환승은 버스를 2번 이상 이용해서 목적지에 갈 때 이용해요. 내리는 문 쪽에 있는 카드 단말기에 내리기 전에 카드를 찍고 내리면 돼요. 유효 시간은 내린 후 30분 이내이므로 미리 찍어두지 않기로 해요. 또 현금이 아닌 버스카드를 이용했을 때만 가능해요. 환승할 때 유의사항을 잘 생각하면서 버스를 2번 이상 이용해야 한다면 꼭 환승을 하여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함께 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떤가요? 도움이 되었나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안전하고 즐겁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 버스를 타러 나가볼까요? 모두 안녕!